En Indy 2, Indy 3, indianer. 4, Indy 5, Indy 6, indianer. 7, Indy 8, Indy 9, indianer. 10 indianerbørn. De hoppede ud i båden. 에거서 크리스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제7장. 아침 식사 뒤에 에밀리 브렌트는 베라 클레이슨에게 섬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가 오는 것을 기다리자고 말했다. 베라는 좋다고 하며 따라 나섰다. 바람은 거세어지고 그리 높지 않은 흰 파도가 일고 있었다. 바다에는 고기 잡는 배 한 척 없었다. 또한 오기로 되어 있는 배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스테이클 헤이븐이라는 마을은 보이지 않았고 단지 그곳의 언덕만이 눈에 들어왔다. 붉은 바위로 되어 있는 낭떠러지가 작은 만을 가리고 있었다. 에밀리 브렌트가 말했다. 어제 우리를 이 섬으로 실어다준 남자는 믿을 만한 사람 같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늦는 것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베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불안한 감정을 억누리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화가 난 듯이 속으로 말했다. 침착해야 돼.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은 나답지 않아. 나는 너무 신경이 예민하단 말이야. 잠시 뒤에 베라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 사람이 올 거라고 확신해요. 빨리 이 섬을 떠나고 싶어요. 에밀리 브렌트가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는 틀림없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베라가 말했다. 너무도 이상한 일이에요. 하긴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인지도 모르죠. 브렌트가 또렷하게 말했다. 너무 쉽게 믿고서 이 섬에 온 것이 후회스러워요. 사실 그 편지를 잘 살펴보았다면 터무니없다는 걸 깨달았을 텐데 그땐 전혀 의심 없이 믿어버렸거든요. 베라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모든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에밀리 브렌트가 다시 말했다. 베라는 깊은 숨을 쉬고는 말했다. 아침 식사 때 당신이 한 말은 사실인가요? 좀 더 자세히 말해보세요. 내가 한 말이라니요? 베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로저스와 그의 부인이 어느 노부인을 죽였다는 것 말이에요. 에밀리 브렌트는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말했다. 내 생각으로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아가씨는 어떻게 생각하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에밀리 브렌트는 말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부인이 기절했던 것과 그 남편이 쟁반을 떨어뜨렸다는 것만 봐도 그래요. 그리고 그 남자가 변명한 말은 사실 같지가 않아요. 물론 나도 그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베라는 말했다. 저도 그 부인이 자기 그림자에조차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공포에 질려있는 여자는 처음 보았거든요. 그녀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브렌트는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나는 어렸을 때 내 방에 걸려있던 글을 기억하고 있어요. 너의 죄는 너에 의해서 드러날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이에요. 너의 죄는 너에 의해서 드러날 것이다. 베라는 그녀의 발을 만지면서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 뭐죠, 아가씨?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죄는 그들의 경우는 사실이 아닌가요? 로저스 부부의 죄가 사실이라면 그녀는 거기에서 말끝을 흐렸다. 에밀리 브렌트는 이 말을 찡그렸다. 그리고는 말했다. 아가씨가 말하려는 뜻을 알겠어요. 롬바드 씨는 20명의 원주민을 죽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시인했어요. 베라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원주민이었어요. 브렌트가 날카롭게 말했다. 백인이건 흑인이건 그들은 모두 우리의 동족이지요. 베라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우리의 흑인 동족, 흑인 형제. 나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 나는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아. 내가 아닌 것 같아. 에밀리 브렌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이 아닐 거예요. 판사의 경우는 단지 그의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고
형사였던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경우도 역시 그래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어젯밤에 그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들 앞에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당신의 경우도 사실이 아니라고요? 베라는 흥미를 느꼈다. 브렌트는 조용하게 말을 계속했다. 비어트리스 테일러는 나를 시중 들던 처녀였어요. 순진한 처녀는 아니죠. 나는 그 사실을 너무도 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녀에게 속고 지냈던 거예요. 그녀는 내 앞에서는 행실도 얌전했고 청순하고 일도 잘했어요. 나는 매우 흡족해했죠. 물론 그것은 모두 위선이었어요. 그녀는 도덕적인 애가 아니었어요. 혐오스러울 정도로. 얼마 뒤에 나는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브렌튼이 혐오스럽다는 듯이 코를 찡그리고서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그것은 너무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녀의 부모는 매우 엄격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들도 그 애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베라는 브렌트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당연히 나는 그 애를 더 이상 집에 내둘 수가 없었어요. 그 애를 내쫓지 않는다면 나는 불륜을 용서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베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브렌트가 대답했다. 그 애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살하고 말았어요. 베라는 공포에 떨며 말했다. 자살을 했다고요? 그래요. 그 애는 강물에 몸을 던졌어요. 베라는 몸을 떨었다. 그녀는 브렌트의 태어난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베라는 입을 열었다. 그녀가 그렇게 된 것을 알고 당신 기분이 어땠나요? 후회하지 않았나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브렌트는 자세를 바로하고 말했다. 내가요? 나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베라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그 엄격한 성격 때문에 그녀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브렌트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것은 그의 자신의 행동 탓이에요. 그의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 애가 정숙하게 행동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베라에게 얼굴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잘못했다는 죄책감이나 불안의 빛이 전혀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기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브렌트는 미덕의 갑옷을 입고 인디언 섬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이었다. 그 작고 나이 많은 독신의 노처녀가 이제는 베라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베라는 전율을 느꼈다. 챕터 2. 암스트롱 의사는 식당에서 나와 마당으로 갔다. 판사는 의자에 앉아 평화스럽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롬바드와 블로오는 왼쪽에서 말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의사는 아까처럼 잠깐 동안 망설였다. 그의 눈은 무엇인가 캐는 듯이 위그레이브 판사를 바라보았다. 누군가와 의논하고 싶었다. 그는 판사의 두뇌가 기민하고 논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망설였다. 판사는 좋은 두뇌를 가졌으나 이제는 너무 늙었다. 지금 암스트롱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이었다.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롬바드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롬바드가 말했다. 물론이죠. 그 두 사람은 마당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바다 쪽의 경사진 곳으로 내려갔다. 마침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왔을 때 암스트롱이 말했다.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롬바드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다. 그리고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의학에 관한 지식은 거의 없소.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사건에 관한 것이요. 아, 그렇다면 문제는 다르지. 암스트롱이 말했다. 솔직히 당신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롬바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좀 암시적인 것 같소. 그 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블로의 말을 믿습니까? 롬바드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말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당신 말이 맞아요. 암스트롱은 조금 안심한 것 같았다. 롬바드는 재빨리 눈치를 채고 말을 계속했다.
그것은 물론 로저스 부부가 살인을 했다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말이요. 그렇다고 그들이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으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죽였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독살이라고 생각합니까? 암스트롱은 천천히 말했다. 더 간단한 방법을 사용했을 수도 있죠. 오늘 아침에 로저스에게 브래디라는 노부인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물어보았어. 그의 대답이 흥미있더군요. 상식적으로 심장병에는 아질산아밀을 쓰고 있습니다. 심장 발작이 일어났을 때 그 약을 먹으면 안정이 되지요. 그런데 그 약을 숨겨놓았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이지요. 롬바드는 골똘히 생각해보고는 말했다. 그렇게 간단한 방법도 있었군. 그 방법은 누구에게나 강한 유혹을 일으켰겠는데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맞소.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 없고 독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방해를 받을 일도 없고 정말로 무척 간단한 일이지요. 게다가 그날 밤에 로저스가 의사를 부르러 갔다면 아무도 그들을 의심할 수가 없지요. 설사 누군가가 그것을 알았다고 해도 아무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군요. 롬바드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것은 많은 것을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암스트롱 어리둥절하며 말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롬바드가 말했다. 그것은 인디언 섬을 암시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범인을 잡아둘 수 없는 범죄가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로저스 부부나 법률 밑에서 살인한 워그레이브 판사의 경우와 같이 말이요. 암스트롱은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은 그 이야기를 믿소? 롬바드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소. 나는 그것을 믿고 있어. 워그레이브는 에드워드 세튼을 단검으로 찔러 죽인 것처럼 확실하게 죽였어. 그러나 그는 영리하게도 판사석에 앉아서 살인을 행한 것이지. 그러니 보통의 방법으로는 워그레이브의 죄를 심판할 수가 없단 말이오. 갑작스러운 생각이 암스트롱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병원 수술대 위에서의 살인,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 맞아. 집에서처럼 안전하지. 롬바드는 계속 말했다. 그래서 오웬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인디언 섬에서 암스트롱은 아주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를 이 섬에 끌어들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롬바드는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암스트롱이 갑자기 말했다. 로저스 부인의 사인에 대해서나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설명이 가능할까요? 로저스가 자기 부인이 비밀을 폭로할 것 같아서 두려워한 끝에 그녀를 죽일 수도 있고, 또는 로저스 부인이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살했을 수도 있고. 롬바드가 놀라며 말했다. 자살이라고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롬바드가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마스틴의 죽음만 없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24시간 내에 2명이 자살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요. 감정도 없고 그렇게 뻔뻔스러운 마스틴이 겨우 어린애 2명을 치워 죽였다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했다는 것은 너무도 우스운 일이요. 그리고 그 독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내가 알기로 청산가리는 아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이 아니오. 암스트롱이 말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다니지 않을 거예요. 벌꿀을 채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원사나 지주들이 가지고 다녔겠지. 다시 말해서 앤소니 마스트는 아니란 말이요. 청산가리의 출처를 좀 더 조사해야 할 거요. 앤소니 마스튼이 이곳에 오기 훨씬 전부터 자살을 생각하고 준비해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암스트롱은 급하게 물었다. 아니라면? 롬바드는 쓴 웃음을 지었다. 왜 그것을 내게 말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 말이 당신의 혀끝에서 맴돌고 있는데. 마스트는 틀림없이 살해된 거라고요. 챕터 3. 암스트롱 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 로저스 부인은?
롬바드는 천천히 말했다. 만일 로저스 부인이 죽지 않았다면 마스튼이 자살했다는 것을 믿었을 겁니다. 또한 마스튼이 죽지 않았다면 로저스 부인의 자살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사람이 왜 잇따라 죽었을까 하는 그 이유입니다. 암스트롱이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소. 그리고 그는 로저스가 자기에게 인디언 인형 2개가 없어진 사실을 알려줬다고 덧붙였다. 롬바드가 약간 놀라며 말했다. 맞아, 그 작은 인디언 인형. 어젯밤 식사 때는 분명 10개였는데 지금은 8개밖에 없다는 말이죠? 암스트롱 의사는 그 동요를 생각해 보았다. 10명의 인디언 소년이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갔다. 한 명이 목이 막혀 죽어서 9명이 되었다. 9명의 인디언 소년이 밤늦게까지 자지 않았다. 한 명이 늦잠을 자서 8명이 되었다. 그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롬바드는 미소를 지으면서 담배를 던져버렸다. 우연치고는 너무도 잘 맞는데? 앤소니 마스트는 분명히 어젯밤 식사 뒤에 목이 막혀서 죽었고 로저스 부인은 늦잠을 자다가 영원히 잠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암스트롱이 말했다. 롬바드는 신경을 곤두세우며 말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여기에는 분명 무슨 음모가 있어. 정체불명의 인간. ON. 맞아. UNON의 짓이야. 알 수 없는 미치광이. 휴. 암스트롱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도 알아차렸군요. 그러나 로저스는 이 섬에서 우리들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했어. 그럴 리가 없어. 어쩌면 거짓말을 했는지도 모르지. 암스트롱은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소. 그 사람 지금 공포에 떨고 있어요. 무서워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소. 롬바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말했다. 오늘 아침에 배가 오지 않은 것도 오웬이라는 녀석이 미리 꾸며놓은 각본인 것 같소. 결국 이 섬을 그 녀석이 자기 계획을 모두 끝마칠 때까지는 완전히 고립시켜 놓을 거야. 암스트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는 말했다.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미치광이가 틀림없어요. 롬바드는 약간 힘을 얻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오웬이라는 사람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 그것이 무엇이요? 이 섬은 온통 바위뿐입니다.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단 말이야. UNON이라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암스트롱은 경고하듯이 말했다. 그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롬바드가 웃었다. 위험한 인물이라고요? 누가 그 사악한 여우 같은 놈을 무서워하겠어? 내가 그 놈을 잡았을 때는 오히려 내가 위험한 인물이 될 겁니다. 그는 말을 끊었다가 다시 계속했다. 블로우에게 도와달라고 합시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거요. 여자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다른 사람들, 장군은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고 판사는 행동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내버려 둡시다. 우리 셋이서 이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요. 제7장